한미가 28일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 생산 고유의 길이 열렸다. 우주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족쇄가 40여 년 만에 풀렸고 민간 우주 산업 도약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과 동사 정찰 위성 등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 기회도 얻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다. 김 차장은 20세기 자동차 조선 산업 이황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듯이 우주 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궁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 가운데 액체 연료 사용만 허용해온 우주 발사체.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외도 정찰 위성 다수 발사 계획, 한반도 24시간 감시.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당장 독자 기술로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상공에서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 구축이 가능해졌다. 우선 250에서 300km 상공에 띄워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적외도 정찰 위성 발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적외도 군사 정찰 위성을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mit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주 발사체에 한정됐지만 여건이 허락할 경우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미 고체 연료를 사용한 현무 22, 현무 22, 현무 22C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화했다. 최근 개발에 성공한 탄도 중량이 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4도 고체 연료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 때문에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묶여있지만 관련 기술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관련해서 또한 부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 가능하다며 결국 큐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민간 기업과 개인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더 넓어졌다. 고체 연료 사용 제한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측면이 크기. 액체 연료는 발사체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고 주입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데다 비용도 고체 연료의 10배에 달한다. 김 차장이 액체 연료 발사체를 통한 위성 발사를 자정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댄 이유다. 유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017년 탄도 중량 제한을 풀 때 사실상 모든 제한이 풀린 것이었는데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푸는 것은 기업 연구소 개인의 고체 연료 활용 연구 개발 장벽을 거의 다 해소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우주 산업 발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주 개발에 대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도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장은
우주 데이터 활용 발사체 개발 등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민간 기업과 개인 우주 산업에 진출하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판 어드리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익 발전을 위한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면 대통령은 4차 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하고 있다. 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직접 지시 청와대 백악관 톱다운 방식 9개월 협상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의 9개월간 톱다운 방식 협상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로 관련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이때부터 청와대와 백악관의 직접 협상이 이어졌다. 이달 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미국 NSC 상대방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협상했고 6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도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며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도 그런 틀에서 이어졌다고. 미국은 그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성엽 연구위원은 군사 측면에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길을 터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비공식적인 ICBM 개발 승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동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김 차장은 스머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이 사안이 연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 고체 연료 족쇄 풀렸다. 한미 당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에 족쇄가 되어왔던 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 산업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고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됐지만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 민간 우주 발사체에 대해선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에 비해 로켓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50에서 60분의 1 수준으로 추진력이 약해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선 고체 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군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우주 산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적 외도 군사 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ICBM 개발의 봉인을 해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체 연료는 보관과 주입 시간 등의 강점 때문에 주로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 방위비 현금 협상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CBM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고체 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각에선 미국도 주한미군 재배치를 공식화하고 핵개발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상 이상 전략가치 족쇄 풀린 고체 연료 우주 산업도 가능.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2009년 8월 25일 전남 고흥 나라우주센터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당시 액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나로는 과학 위성을 띄우는 데 실패했다. 나로호는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 서야 성공했다. 한국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족쇄를 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군의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군사력 향상한 미동맹 강화 등 안보적 의미 외에도 우주 산업을 위한 토대 마련 등 산업적 의미도 크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췄으며 해도 50조 원 국방 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린 아직도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다목적 실용 위성 이날이랑 3호 등을 갖고 있지만 판도끼는 충분치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 돼 군사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주 발사체 액체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입에 시간이 너무 걸려 군사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가격도 고체 연료의 10배나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외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할 수 있다. 고체 엔진은 구조가 단순하고 추진력을 내기 쉽다. 구조가 단순함으로 개발 기간이 짧아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고체 엔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연